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PSK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오늘 PSK 홀딩스가 8% 정도 상승을 했죠. 이 PSK 그룹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SSD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SSD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향후 매출액 관련해서는 이번 영상 말고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하튼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에서도 차트 보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하시면 좋겠죠. 자, 우선적으로 이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에는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이 SMH 반도체 지수죠. 제가 영상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SMH가 여기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면서 우리 반도체 업종들에게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죠. 이 코스피가 굉장히 새빨갛게 물들어 있죠. 쌍끌림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매수세로 들어왔고요. 거의 1조 8천억 정도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업종들 거의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SMH 차트를 항상 꼭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SSD 관련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인덱스에서 SSD 메모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랜드 부분이 지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24년 5월 7일자 기사인데 SSD 용량 관련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이 경쟁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죠. SSD는 대표적인 이 낸드 플래시를 이용한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인데 SK가 내년에 300TB 초고용량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SSD는 어디에 사용이 많이 되죠? 이 AI 반도체를 사용한 서버실에 많이 사용이 되죠. 대용량 서버실에 300TB가 수백 개, 수십 개 이렇게 설치가 될 텐데 그래도 부족한 게 서버실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용량 전쟁에 접어드는 것이고 이 SSD의 수요가 최근 1분기 동안 양사가 흑자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카펙스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치열한 용량 경쟁에 나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죠. 그러면서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AI 서버 수요가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앞으로도 저는 이 AI 서버 업체들이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스토리지에 관련된 업체들이 크게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AI 서버실이 이렇게 성장한다면은 전력 관련된 주식도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지수 쌍끌이 매수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이닉스는 좀 장중에서 4.45%까지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소 감소하면서 3.7%의 장을 마감했고요.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서 갭상승이 나왔고 또 8만 원대를 또 돌파하게 됐죠. 8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9만 전자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관련주보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PSK 홀딩스가 그 소부장 업체 중에 하나죠. PSK 홀딩스에서 앞번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대표적인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데스컴 장비와 리플로우 장비죠. 데스컴 장비는 말씀드렸지만 스컴,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가 되겠고, HBM을 TSV 공정을 하면서 비하에 생기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세정 장비가 되겠죠. 범핑을 하는 것은 이 칩과 칩 사이에 정기적인 신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죠. 그 작업을 하는 게 리플로우 장비가 되겠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SSD라는 것은 이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것이고 플립칩 형태로 제작할 때 이 리플로우 장비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PSK 홀딩스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SK 홀딩스나 뭐 삼성전자가 상승한 이유로 이제 세 번째로 꼽는 건데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꼽는 것이 바로 환율 하락이 되겠습니다. 환율이 1360원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환율 하락이 사실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에서 거의 3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지수가 올라가는데 반도체의 어떤 종목들이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지수에 영향을 끼치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 반도체 업종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8% 정도 올랐고요. 지금 사실 이 지점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음날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갭 상승이 나온다면은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위치죠. 그런 위치고, 사실 대기업 채널은 이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모멘텀을 받을지 이런 것에 좀 더 비중 높게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PSK 홀딩스 자체가 삼성의 소부장으로서, 삼성이 25년부터 미국의 공장이 가동되고 또 27년까지는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이 되면서 글로벌적인 시장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 캐파 증설에 큰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300조라는 거금을 들이고, 또 국가에서도 350조, 또 SK 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PSK 홀딩스뿐만 아니라 여러 소부장 업체들이 27년까지는 적어도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언제나 그렇듯 양방성을 주의해야겠죠. 지금 거래량이 사실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8%가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별로 많지가 않은 점, 그리고 밴드 상한선에 위치해 있는 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사실 거꾸러져서 내려갈 가능성도 크게 보셔야겠죠. 그런 점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4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올해의 향후 매출액을 전체적으로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